나는 이 책을 진짜 감명 깊게 읽었거든. 나는 이 책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소개해준 선배한테 추천을 받아서 읽게 됐어. 근데 이제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란 말이야.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내가 좀 모호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개념들을 확립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부자에 대한 정의야. 내가 가지고 있던 부자는 사실 모호했거든. 그냥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그러면은 그 돈이 많다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액수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정확하게 답을 못 했었어. 근데 이 로버트 키오사키는 부자가 상태라고 말을 하더라고.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상태. 내가 쓰는 것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으면은 부자 상태에 있는 거지,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이해하게 되면서 부자라는 개념이 좀 확립이 됐던 것 같아. 두 번째는 이 자본주의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 그러면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라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게 있냐 이렇게 보게 되니까 네 가지 방법이 이렇게 있더라고. 왼쪽에 보면은 직장인, 자영업 전문직이라고 하는 그 섹터가 있고, 오른쪽에는 사업가 투자가라고 하는 섹터가 있어. 이 중에서 로버트 키오사키는 부자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선택은 무조건 사업가 투자가로서 이제 돈을 버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 왜 그렇냐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직장인, 자영업 전문직, 뭐 직장인은 나처럼 그냥 월급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자영업은 뭐 가게를 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겠지. 전문직은 의사나 변호사인데 어떤 병원에 소속돼 있거나 로펌에 소속돼 있는 그런 이제 전문직들을 얘기하더라고. 이 사람들은 시간과 노동을 넣어서 수입을 만들어. 그 수입이 크고 작고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직장인은 월에 한 번, 뭐 내지 뭐 상여금 이런 거 치면 뭐 한 두 번씩 받을 수도 있겠지. 자영업 전문직은 자영업은 물건을 팔았을 때 일시적으로 수입이 생길 거고, 전문직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자기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수입이 생기겠지. 이렇게 생기는 수입을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는 임시적인 수입이다라고 하더라고. 왜냐면은 시간 아니면 노동 둘 중에 하나라도 내가 못 넣게 되는 순간이 오면은 이 수입이 0으로 가게 되더라고. 결국 내가 내 시간과 노동을 팔아야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어 이제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 사업가 투자가 같은 경우에는 이들도 당연히 시간과 노동을 써. 근데 그거를 그냥 한 번에 들어오는 수입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자산이라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구축하는데 내 시간과 노동을 쓰더라고.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 사업가가 아니면 이 투자가가 뭐 투자한 어떤 시스템이나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시간과 노동을 넣지 않아도 스스로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무형의 유형의 자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분야로 넘어와서 네가 돈을 버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투자라고 하면 나는 내가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주식도 해봤고 뭐 코인도 예전에 조금 해봤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고.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투자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뭐 그런 주식 투자가 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결국엔 시스템에 투자를 하는 거야. 주식도 시스템이고 뭐 채권도 시스템이고 부동산도 시스템인데, 근데 이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인지 안 좋은 시스템인지를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왼쪽 사고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투자가 되기 전에 사업가를 먼저 해봐라. 그래서 시스템을 이해한 다음에 뭐 그 다음에 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사업가가 돼봐야겠다. 뭐 일단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되는 방법을 이제 이 사람은 세 가지를 얘기를 해줬어. 이 시스템을 소유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책에서는 뭐라 하냐면 첫 번째는 시스템을 직접 개발을 하래. 음, 삼성이나 구글 같은 기업을 구축하는 거지. 그냥 일반 회사가 아니라 삼성의 뭐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회장이 뭐 병 때문에 투병 생활을 하고 있어도 삼성이란 시스템은 굴러갔고, 구글의 뭐 빌 게이츠가 본인이 일을 못하더라도 구글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돌아가잖아. 이런 큰 기업을 만들으라는 거지. 사실 이거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뭐 나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 두 번째를 보니까 기존의 시스템을 구입을 하래.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을 이제 이 시스템을 구입하는 걸 하더라고. 그것도 그냥 우리 뭐 밖에 나가면 보이는 뭐 치킨집 이런 거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로 사업을 하고 있는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같은,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들어갔을 때 이제 우리가 맥도날드를 딱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튀김기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화장실에 있는 뭐 그 방향제 냄새도 다 똑같아. 어느 매장을 가든 뭐 그것까지 하나하나 다 매뉴얼이 돼 있는 거지. 그냥 이 가맹비를 내고 산 사람은 자기가 여기서 뭐 햄버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직원들한테 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냥 돈이 들어오게끔 하는 시스템을 사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것도 힘들었어. 이게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이거를 구매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세 번째로 이제 시스템을 활용해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여기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소유하는지를 배워라. 배운 다음에 이제 이거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위에 두 가지가 나한테는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했기 때문에 세 번째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를 알아보면서 아메이라고 하는 이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2년 정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 어, 아메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뭐 나도 처음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들이 왜 생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난 다음 영상에서 이제 해보도록 할게. 여기까지.